안녕하세요. 의미 있는 책을 공유하는 랜선 책방, 이도 책방입니다. 오늘은 책설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.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 대잔치 않은 책설 시간. 하지만 은근히 알맹이 있는 책설 시간. 네, 오늘의 주제는 왜 꼭 책이어야 하나요? 입니다. 지금 이 보시는 유튜브 플랫폼만 해도 사실 없는 주제, 없는 콘텐츠가 없을 만큼 검색하고 잘 찾아보면 굉장히 유익한 콘텐츠가 많이 있고, 검색이나 필터나 큐레이팅만 좀만 잘 해도 이 웹의 이 바다에는 너무나도 많은 텍스트와 문서와 강의와 이런 것들이 넘쳐나잖아요. 꼭 책이 아니더라도 매일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의 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양이 이미 데이터들은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. 그러면 왜 꼭 책이어야 되나? 책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면 용조사 이력책방 북튜버 시작했는데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? 지금 당장 다른 컨텐츠 주제로 유튜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, 아닙니다. 제가 지금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, 꼭 책이어야 하냐고 할 때 그 책은 종이책이 아닐 수 있어요. 당연히 전자책, 그리고 오디오북,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태블릿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 책의 형태가 미래에는 있을 수 있고, 그런 방식의 책을 책이라고 할 수 있죠. 물론 저는 종이책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, 요새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현실적으로 읽기 위해서, 듣기 위해서 선호하긴 하지만, 책 하면 사실 종이책을 떠올리게 되지만, 물론 파피루스 시절부터 시작해서 종이의 역사는 굉장히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, 인간의 지성의 역사와 함께한 역사이기도 하고, 그리고 종이라는 것이 낡아 보이지만 종이책은 그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어떤 유익이 있고, 종이를 인류가 선택한 그 이유가 있거든요. 제가 전에 다시 책으로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릴 때 종이책과 전자책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하면 우리가 꼭 종이책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우리가 무엇을 읽는다, 텍스트를 읽는다고 할 때는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다양한 SNS를 통해서 기사라든지 팔로워들의 어떤 글들이나 이미지들, 소식들,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다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거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세계의 SNS라든지 유튜브나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좀 더 거대한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좀 더 질문을 명확히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둘째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책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어요. 그러니까 그 책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상상력이죠.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사실 비디오의 시대잖아요. 영상의 시대고 대부분 다 우리가 비주얼로 보면서 소비하고, 지금 이 영상도 영도사와 바로 앞에서 같이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잖아요. 하지만 텍스트만 있는, 문자만, 글자만 있는 글을 통해서 소설이나 시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시거나, 아니면 그냥 이론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고 내 머릿속에서 그런 개념들을 정리하고 어떤 풍경이나 세계를 그리게 되잖아요. 시 같은 것은 내가 어떤 것이 되기도 하고, 그런 부분에서 책이 줄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 일단 첫째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역시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책 한 권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책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문해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. 할 수도 있고, 읽다가 말아버릴 수도 있고, 그냥 스크롤을 넘겨버릴 수도 있는 방식으로는 단단한 문해력이 좀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정독을 하거나 천천히 내 속에서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기 위해서 암송을 할 수도 있고, 암기를 할 수 있고, 낭송을 할 수도 있고, 그런 방식의 천천히 쌓여가는 문해력을 쌓는 것은 역시 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고독함이 있을 수 있죠. 현대인은 고독함을 못 참잖아요. 고독함 하면은 외로움, 소외됨,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, 책과 함께하는 그 고독한 시간은 그것을 버틸 수 있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은 고독한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, 나 혼자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, 그래서 결국 제가 바라는 것은
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회를 바라는 것인 것 같아요. 이 편을 찍으려고 좀 고민하다가 저도 다시 좀 이번에 선명하게 얻은 결론인데요. 저는 이 일호 책방을 통해서 당연히 이 책의 문화, 다양한 분들이 책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1년에 한두 권도 안 읽으셨던 분들이 일호 책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아니면 직접적으로 책을 몇 권 좀 더 매월 구매량이라든지 독서량이 늘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책 읽는 여유, 책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책 읽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책 읽는 것조차 사치가 돼버리는, 책 읽는 것이 뭔가 내가 드러내고 내가 내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 돼버린 너무 씁쓸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가 돼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, 그것이 아니라 그냥 쉴 때 책 읽는 것, 그리고 쉬는 시간이 아주 많아서 내가 쉰다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거나 내가 쉬어도 되나 뭐 이런 맥락이 아니라 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쉴 때는 자연스럽게 손이 책에 가는 것,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누군가에게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뭐 뽐낼 만한 것도 아니고 책을 읽고 내 지식을 드러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누구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담론이 좀 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, 그래서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이고 좀 비평을 담아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 삶에 관한 직접적인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, 단순히 나의 성장, 뭐 부의 축적, 자기개발, 그런 경제 경영의 맥락보다는 좀 더 그걸 넘어서서 내 존재, 나의 의미, 타자와 이 세계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하나의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를, 그리고 또 어떤 넘어서는 여러 가지 상상과 어떤 뭐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추적해가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마음을 누구든 언제든 할 수 있고, 그것을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최소한 책 읽는 여유만큼은 주어진 사회를 바라는 것이 꼭 책이 아니어도 될 수 있지만 책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세계 그리고 나 자신을 해석하는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, 이 근육을 조금씩 만드는 것이 독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. 꼭 책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책 읽을 여유 정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회, 그리고 이 우리의 분위기면 어떨까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책값을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, 책 읽을 시간은 앞으로 계속 없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10분이라도 아니면 아주 잠깐이라도 주말에 여유 됐을 때 서점을 가보신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서점을 검색이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호 책방의 재생 목록을 트셔서 보신다거나, 그런 방식으로 책과 좀 더 가까워져서 좀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들, 그리고 내가 만나지 않았을 책들을 다시 만나면서 단정되고 깊이 있게 완성이 된 그런 텍스트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책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